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연구실 조동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한판에서 뵙다가 이렇게 파워 인터뷰에서 실제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물이 더 낫죠? 네, 실물이 더 나으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조동욱 교수님을 음성 분석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나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네. 하나는 그 음성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 네, 그 다음에 그 음성의 전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우리가 수치화해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상태. 아, 음성을 통해서 감정 상태 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만약 서비스에 성공하면 네. 예를 들면 누구랑 통화했어요. 통화하고 나서 딱 눌렀더니 지금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 있다. 아. 그럼 집에 들어갈 때 꽃 사갖고 가면 집사람한테 안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음성에는 질병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음성을 통한 질병 진단, 네. 건강 관리 이렇게 크게 3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목소리만 듣고 감정 상태라든지 네. 뭐 질병까지 알 수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거든요. 지난 대선에서도 많이 바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거 끼면 뭐 네. 주요 방송사라든지 또는 뭐 그 신문사라든지 의뢰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5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정감에 주로 초점을 많이 둔 네.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네. 후보 같은 경우도 흔들림 없다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출 수 있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등락폭이 많았습니다. 아, 목소리 변화를 갑자기 가져갔는데 네, 맞아요. 그게 타이밍이 너무 빨랐어요. 아. 좀 4월 말쯤 가져갔으면 시선을 확 끌면서 뭔가 있었을 텐데 너무 빨리 터트리면서 도리어 이렇게 꺾여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누구죠? 유승민 후보? 네. 내가 아주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착실한 과학 선생님, 뭐 윤리 선생님 같은 목소리.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정의사도. 그러면서 신뢰성 있는 목소리 중에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심상정 후보가 하면 우리들이 느끼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네. 뛰어난 분이 심상정 후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많이 바쁘셨으면 뭐 수익과 연결이 되시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그 라디오에서는 돈을 줬고요. 네. TV에서는 돈을 안 주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국민신문고에 올려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수입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 명예와 또 네, 연구를 네, 바탕으로 네. 사회 환원 차원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지난 6월 말에 한국통신학회로부터 ICT 전략기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상인가요? 그게 이제 통상 지금까지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학술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SCI나 SCI, 스코프스 네. 또 이렇게 전문적인 뭐 KCI 그런 데에서 그 논문을 기준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 얼마나 인용비서가 높았냐 네. 이런 거 위주로 주는 거였고요. ICT 전략기술상 그거보다는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얼마나 잘 소화를 해서 한 연구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게 ICT 전략기술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목소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특징이 뭐냐 하는 부분. 또 관공서 같은 경우는 실제 신고와 거짓 신고의 차이를 규명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서 리더의 목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옛날하고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난 2년 전에 그 연구를 했었어요. 우리가 그 전자기기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실험을 했었는데 그 당시 뭐 역풍이 굉장히 많이 불죠. 그 관련된 회사에서는 뭐 항의 전화 오고 막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후로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학회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사회에서 야 이거 문제 있다는 거 지적해줬고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ICT 전략기술상을 수상받게 됐습니다. 예, 교수님 연구 분야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이런 상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상복이 많으세요? 어떤 상 주로 많이 받으셨어요? 상복이 많았다기보다는 네. 가정을 포기한 일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사실 학자가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은 학술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 한국통신학회 LG 학술대상을 받았고 네. 정보처리학회에서도 학술대상 네.
그다음에 한국 콘텐츠학회 학술대상,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상 이래서 IT 학회 분야에서는 학술대상을 다 받아서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널이라고 하는 쪽에 네. 논문을 냈을 때 우리가 고려하는 부분이 그런 상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술대회에 또 주는 상들이 있습니다. 엑셀런트 페이퍼라 그래서 우수 논문상, 그것도 이제 사기학회에서 다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학회에 대한 공로 부분, 뭐 지역 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거라든지, 네. 국가 정책에 많이 관여한 게 있다든지 해서 그런 공로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에서 받았고요. 그러니까 더 받을 건 없고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집사람한테 착한 남편상. 그거만 받으면 다 받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상인데 네. 되게 잘 못 들어가시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뭐 토요일, 일요일 그냥 학교에서 있다고 보면 맞죠. 그래도 가족들이 좀 속상해한다거나 서운해하진 않으세요? 익숙해 있습니다. 귀찮답니다, 이제. 그렇게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정에 본인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믿어도 됩니다. 우리 집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요 IT 학회에서 충북 네. 최초로 네. 임원도 되셨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충북 최초로 한국통신학회 지금 부회장을 몇 년째 맡고 있는데, 네. 그 앞에는 또 한국정보처리학회 부회장도 맡았었고, 한국통신학회의 회장단에 낀 거는 우리 충북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만큼 거기 회장단에 낀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표를 거쳐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원들이 우리가 한국통신학회 같은 게 2만 5천 명 되는데 2만 5천 명이 평의원을 선출을 하고 네. 그 평의원이 또 투표를 하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통신학회 회장단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용직이 됐든 선출직이 됐든 임용직도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으면 절대 안 넣어주는 게 그건데, 이것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네. 여기 회장단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저희 IT 정책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깊숙이 관여를 해요. 심의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저 중부 신도시 있죠. 네. 거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메커인데, 이게 원래 진주 나주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충북하고 이제 세 군데가 이제 속된 말로 경쟁이 붙었어요? 유치 경쟁이 붙었죠. 그래서 제가 유치위원장 맡아가지고 그때 학교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히 여론 조성해서 그걸 중부 신도시 진천음성 쪽에 유치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 지역도 주요 네. 학회 임원에 아주 어떻게든지 많이 들어가면 그것만큼 우리 충북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분야 같은 경우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저 바라고 있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 도립대 생체신호분석연구실 조동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희망 얼굴이라는 단어가 SNS며 여기 언론에서 네.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던데, 네. 이 희망 얼굴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네. 가뜩이나 바쁘신데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희망 얼굴이 네. 충북교육청의 지선호 장학관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분이 지금까지 지역사회나 또는 우리나라에 희망을 준 사람, 또 네.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선정해서 1000명의 커리컬처 인물 사진을 그렸습니다. 거기는 보면 예를 들면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네. 걔가 이제 그전에는 좀 뭐 사고도 치고 그랬지만 변한 모습을 보고 그림 그려주고 걔한테 보내주고 싶은 메시지 적어주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라다운 나라 만드소서 뭐 이렇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1000명입니다. 1000명이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00명이 그려진 사람들이 야 우리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보자. 지금까지는 주로 SNS에서 만났는데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그러다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지난 2월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반갑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야 우리도 그러면 지금 희망 얼굴인데 네.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는 일을 좀 뭐 좀 해보자.
그러면 이제 조직을 좀 갖춰야 되지 사단법인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조직을 좀 갖추자. 그러다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김호일 사무처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희망 얼굴에 해당하는 1000명의 얼굴을 거기 그 1층 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전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지난 7월 14일서부터 한 열흘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교육감님도 오시고 뭐 전 청주시장님도 오시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1000명의 얼굴을 쭉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만나서 다시 우리가 결의를 했죠. 정말 희망적인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 회장도 필요하고 총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장을 선출하자. 그랬더니 저는 제가 자리에 없었는데 그날 모임에 네. 저를 선출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몇 분이 회장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았는데 강제 추대되신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조금 회장해주면 안 되겠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없는데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문자 오신 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계산 안 하는 분들, 순수한 네.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맡겠다. 그래서 맡아가지고 지금 희망 얼굴 대표를 맡았는데 정말 그 맡고 보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심적인 부담도 있네요. 정말 그렇죠. 단체가 되고 네, 있다 네, 보니까. 어떤 지역 사회나 이 사회에 어떤 희망을 줘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도 하고 싶고 하여튼 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시면 소리 전문가신데 네. 희망 얼굴은 보여지는 거에 대한 그렇죠. 단체인 네.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네. 보면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떠세요? 네. 그분은 지선호 장학관님은 그 밑에 그걸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인물 사진을 그려놓고 글을 하나씩 썼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빈 가슴으로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빈 가슴으로 내가 무슨 욕심을 무지하게 많이 피우고 교수님 살았나? 얼굴 보고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들이 있죠. 네. 그걸 쭉 보니까 그냥 마음을 툭 털어놓고 사는 사람 같다. 글이 진솔해서 그냥 빈 가슴으로 사는 사람 같다 싶어서 빈 가슴으로 이렇게 저한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좀 모임 갔더니 저를 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허. 빈 가슴으로니까 이제 허자는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그럼 뭐야? 빈 가슴이면 뭐 어떻게 해야 돼? 허흉이야 뭐야? 네. 그냥 허복으로 하재요. 아. 그래서 왜 하필이면 배복자를 쓰냐 그랬더니 저기 배에 좀 살 좀 빼야 될 것 같고 뭐 이러니까 겸사겸사해서 허복으로 하자 그래서 제 호가 이제 허복입니다. 허두가 아닌 게 다행이네요. 허두는 이미 된 지 오래됐고요. 아, 이제 네. 허복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희망 얼굴 대표로서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실 거예요?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데 가장 가깝게는 지금 우리 청주 지역의 수재 네, 맞아요. 비 내렸지 예.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근시적인 것부터 해서 멀리까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희는 그러니까 조금 빨리 모이자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다들 나서가지고 그럴 때 그냥 어찌 보면 우리까지 같이 나서면 그 뭐라 그러죠? 무슨 뭐 같이 텔레비 나올라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일정 텀을 두고 그분들을 위한 예를 들면 수재 당한 분들을 위한 장기적인 거로 해보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꿔보자. 가서 꼭 삽질만 하는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분들한테 그걸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희망 릴레이 사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쉽게 생각해 볼까요? 1000명이죠. 네. 10,000원씩만 릴레이로 쭉 모으면요 1,000,000원이에요. 네. 그죠? 이 1,000,000원이면 예를 들면 소녀 가장의 학비를 대줄 수 있죠. 10만 원씩만 내면 1억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저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망 릴레이 사업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일정 금액 딱 1호 하죠. 네. 그다음에 제가 2호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제 거기에 또 기여금을 내고 그분이 또
3호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될 때까지 쭉 네. 가보는 거예요. 얼마나 모이나 한번 보는 거죠.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정말 사회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자라는 애들한테 진짜 교육의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일에 돈을 쓰자 하는 걸 초점으로 해서 희망 릴레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인데 한 1000명이면 제 생각으로는 꽤 그래도 많이 모일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일단은 충북 지역만이라도 네. 충북 지역에 정말 어찌 보면 모르죠 교육의 소외계층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업부터 한다 하는 쪽으로 지금 목표를 삼고 있고요. 일단 가시적인 성과는 연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2월 말쯤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좀 모금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의논해서 정말 보람 있고 희망되게 쓰도록 그런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네, 연말에. 알겠습니다. 그때 정말 괜찮게 나온 파인트 한번 더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하고 상의해서 예, 같이 섭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데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네. 저분이 정치하시려는 거 아닌가라고도 보일 네,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정치할 거다라는 얘기는 네. 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써 20년 들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충북이 농업 정보화에 굉장히 그때 초점을 많이 맞췄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통신망을 활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네. 정말 직접 찾아가서 통신망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초점을 맞춘 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농촌봉사가 육체봉사가 다가 아니다. 지식봉사를 하자. 그래서 각 대학하고 예를 들면은 어떤 군에 농촌 네.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해서 거기 학생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컴퓨터 교육 시켜주고 이런 사업을 20년 전에 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이제 충북 농업정보화 지원 사업이라 그러는데 거기 이제 협의회장을 맡았어요. 협의회장을 맡다 보니까 이제 충북을 다 알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뜻이 있으니까 저거 시작했구나. 그래도 네. 맨날 이제 그때부터 초점을 갖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 사회는 순수함을 시작해서 그걸 그런 쪽으로 물론 앞에서 잘못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사업을 자기 정치적 발판으로 삼았던 분들도 계셨으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IT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이런 제 전문 분야를 살릴 수 있는 뭐 정무직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이 분야를 살릴 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건 갈 수 있습니다. 왜? 제 전공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선출직에 나가가지고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뭐 지방선거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낭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런 활동들을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 좀 네. 이제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거를 연결시켜봐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10월 네. 도립대 총장 선거가 있는데 네. 이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지금 뭐 출마할 거다라는 네. 얘기가 제일 뭐 많이 나오고 뭐 네. 본인의 의지는. 네, 예. 네. 근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도립대 총장 출마를 하려면 네. 일단은 그 충북도 특히 이제 지사님이죠. 네. 충북도 그다음에 충북도의회 그다음에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된 뭔가가 있어야 그래야 이게 물이 차야 배가 뜨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이 차야 가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 뭐가 있냐면 사실 도립대학을 맨 처음에 중앙정부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대학을 만들어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자. 그래서 도립대학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손을 뗐고 네. 지금 그래서 지자체가 다 해나가니까 재정 부담이 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떤 게 있냐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만약에 받는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네. 2년제 졸업자가 102만 원에서 118만 원을 받습니다. 4년제 졸업자가 150만 원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진학하는 걸 보면 부모가 잘 살고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많이 받고 네. 좋은 대학 갑니다. 4년제 좋은 대학 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좀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그 교육
받은 수준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자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못 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평판이 높지 않은 대학을 가거나 또는 뭐 2년제 가거나 이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대학이나 또 2년제 대학 나오고 이렇게 되면 사는 인생도 인생 역전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계층의 흑수저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흑수저 집 자식은 흑수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을 통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립대학이 해야 될 일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도립대를 명문대학 만들어 놓고 차상위 계층 아래 학생들을 50%를 특별 전형을 하고 여기를 영원 등록금을 하고 네. 일반 전형 학생들한테 곱하기 2배의 등록금을 받게 해도 등록금 수준이 똑같죠. 그렇지만 서민을 위한 전형으로 특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도립대는 서민을 위한,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그러한 대학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시종 지사님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사님께서도 이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네.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장 잘 추진할 사람을 총장으로 그분도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사님이나 도의회 교수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조동욱이가 그래도 가장 잘 추진할 것 같다. 그랬을 때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러한 여건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 출마한다 안 한다 아직은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네. 준비가 되면 네. 도전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 네, 그럴 네.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많은 연구도 하시고 네. 상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연구를 더 하실 계획이세요? 네. 네. 그 실질적으로 가슴 아팠던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맨 처음에 초점을 맞춰서 음성 분석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 진단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너 어디 아파? 얼굴 왜 이래? 네. 이렇게 얼굴 보고 찰색 보고 눈빛이나요? 네. 얼굴 색 보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부색. 그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 정보가 얼굴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똑같이 음성에도 나타나요. 묻어나요. 이게. 그래서 음성에 묻어나는 질병 정보를 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자기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정부 자금 받아서 많은 데이터도 뽑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의료법 위반이어가지고 그쵸. 예, 전혀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정년퇴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겨도 이제 60인데. 오, 네, 외모상으로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외모상으로는 30대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28살로 보이죠. 아, 네. 하여튼 60인데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전에 전자통신연구원 애출이라고 하는 게 네.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대학 3개 기관이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그 병원에서는 충남대 의대에서는 환자 또 정상인들에 대한 각 질병에 대한 음성 데이터를 넘겨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전자통신연구원하고 저희가 앱로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는 병원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우리도 의료법 관리과 넣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토탈 금액을 5년간 한 220억 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요게 잘 되면 이제 아침에 그 스마트폰에 이제 앱 깔아놓고 그쵸. 네, 문장 있으면 읽어보면 뭐 오늘은 소화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식사하는데 조심하라든지.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네네 옵니다. 이미 그리고 이것이요. 저희가 이 연구를 하다가 제가 한 8년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다음에 뭐 감정 상태 분석, 뭐 음성의 전달력 이런 쪽으로 이제 터닝을 했던 거거든요. 이미 이스라엘 같은 데서 이 심장에 관련돼서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고요. 구글에서도
얼굴 사진 찍어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음성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자기 질병의 진행 상태를 파악하는 거 빨리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도 무너질 수 있고 도태될 수도 있겠네요. 도태될 수도 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정부 당국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남은 기간 정년퇴임할 때까지 이 부분에 올인해서 네. 정말 우리가 이게 한 5년 잡고 있거든요. 5년 후에는 이제 딱 봐가지고 한 쭉 뭐 6개월 했더니 아 신장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신장내과 가봐라는 코멘트가 뜨면 결과적으로 그분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 수명은 올라갔습니다. 건강 수명은 별로 안 올라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오래 살면 뭐예요? 삶의 질이 엉망이고 국가에서는 의료비 지출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국가에서 돈을 지불했어요. 이 돈은 쓰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수가 안 되는 돈이에요. 예를 들면 기술개발비에 투자를 했다. 국가 자금이. 이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기술로 돌아오고 제품으로 돌아오고 상품으로 돌아오고 이윤으로 돌아오지만 이런 복지 차원에서 쓴 돈은 쓰고 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적으로 기술자들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또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 5년간 이 부분 정확하게 하고 그때도 파워인트 한번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럴 생각입니다. 네. 듣고 싶은 말씀 얘기가 더 많지만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파워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방학입니다. 방학인데 부모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뭐 같아요? 뭐 학창 시절에 무슨 말씀 많이 공부해라. 듣죠? 그죠? 예. 야, 딴소리 말고 공부나 해. 이거였죠. 그죠? 자, 1차, 2차, 3차 산업은 공부만 하면 살 수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산업혁명, 그때 산업혁명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딴소리가 맥을 살리는 세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걸어다니는 사전 뭐 그 사람 척척박사 이런 단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 치면 다 나오는데 누구나 다 척척박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무슨 말을 하냐면 기억의 반대말이 망각이 아니고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학을 맞아서 여기 학부모님들 전 뭐 30년 동안 교육에 있었으니까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생들 딴소리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딴소리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방학 동안에 좋은 습관을 익히게 해주면 그 친구들이 자라나서 충북도 살리고 우리나라도 살리는 그런 걸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년 교육 기간 동안에 파인트로 처음 출연해봤는데 이 말 꼭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딴소리 하게끔 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교수님이시겠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연구실 조동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